깊은 밤 촛불 하나에 의지의 서책을 넘기는 50대 나이의 문헌. 방 안에는 오직 종이 넘어가는 바스락 소리와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뿐이다. 문헌의 얼굴엔 깊게 팬 주름이 세월의 훈장처럼 박혀 있고 눈빛은 맑으나 어딘가 공허하다. 벼슬길 30년, 남은 것은 낡은 붓 몇 자루와 이 시린 무릎뿐이로구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운데 이 산골의 밤은 어찌 이리도 무거울까. 잠이 오지 않는 밤, 문헌은 구석에 먼지 쌓인 작은 괴짝을 연다. 그 안에는 관직에 있을 때 썼던 서류들 사이에 빛바랜 채 비단끈으로 묶인 종이 뭉치가 있다. 떨리는 손으로 끈을 풀자 바스러질 듯 건조한 매화꽃잎 한 장이 툭 떨어진다. 그것은 30년 전 그가 급제를 위해 한양으로 떠나던 날 서량이 쥐어주었던 징표다. 문헌은 꽃잎을 집어들고 코끝에 가져다 대본다. 향기는 이미 사라졌으나 그의 기억 속에서는 그날의 분내가 들불처럼 번진다. 하지만 문중의 반대와 서량 가문의 급작스러운 몰락으로 울부짖으며 헤어졌던 두 사람. 문헌은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선다. 달빛이 시리게 쏟아지는 밤이다. 그때 담장 너머 서쪽 방향에서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약초 끓이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 여느 집의 탕약 냄새와는 다르다. 그 속에 섞인 미세한 매화 향. 문헌은 자신도 모르게 담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평생 선비의 도리를 다하며 남의 집안을 엿보지 않았던 그였으나 오늘 밤은 무언가에 홀린 듯하다. 담장 아래 서서 숨을 죽이자 너머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온다. 밤 공기가 찹니다. 약불을 좀 더 줄여야겠구나. 그 목소리. 30년 세월이 흘러 탁해졌을 법도 한데 문헌의 귀에는 그 옛날 꽃비 내리던 담장 아래의 목소리와 똑같이 들린다. 문헌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그는 차마 담장을 넘지 못하고 거친 돌벽에 가만히 이마를 기댄다. 설마 그대인가? 이 모진 세월을 지나 내 담장 너머에 와 있는 것이 진정 그대란 말인가? 달빛은 두 집을 가로지른 담장 위에 하얗게 내려앉고 문헌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담장 밑 흙을 적신다. 이른 새벽의 안갯길.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두 마당, 문헌의 정갈한 마당과 서량의 약초 말리는 마당.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문헌은 간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툇마루에 앉아 밤을 지샌 그의 곁에는 어제 발견한 빛바랜 서찰만이 놓여 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은 마치 30년 전의 기억이 현실로 걸어 나온 듯 몽롱하다. 목소리뿐이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소리를 정표보다 먼저 알아보았으니 이를 어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담장 너머 서량의 마당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서량은 서리 맞은 약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가벼운 기침을 내뱉는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단정하다. 그녀 역시 간밤 담장 근처에서 느껴졌던 누군가의 기척을 의식하고 있다. 누구였을까? 그저 지나가는 바람의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잠 못 드는 달빛이었을까? 서량은 잠시 손을 멈추고 문헌의 집 담장을 올려다본다. 무심하게 뻗어나간 매화 가지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릿해진다. 문헌은 차마 직접 나설 용기가 없어 충직한 몸종 박서방을 부른다. 세수할 물을 떠오던 박서방은 평소와 다른 주인의 눈빛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박서방 서쪽 담장 너머 약방 말이다. 그곳에 새로 이사 온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느냐? 아, 그 용하다는 약방 여인 말씀이십니까요? 인근 마을에선 벌써 소문이 자자하던데. 혼자 몸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는 품새가 예사롭지 않다 합디다. 문어는 짐짓 태연한 척하지만 찻잔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혼자 몸이라는 말에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말로 다 못할 안도감이 스친다. 문어는 장바구니를 든 박서방을 몰래 따라 나선다. 마을 어기시장통에서 서량의 수양딸이자 조수 역할을 하는 점례가 약재를 고르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고운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 걸어온다. 서량이다. 나이가 들었어도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흐른다. 문어는 군중 속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숨이 멎는 듯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문어는 비겁하게도 나무 기둥 뒤로 몸을 숨긴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밤이다. 이번엔 문헌이 담장 아래에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손에는 작은 종이 뭉치가 들려있다. 담장 너머로 다시 약초 다리는 냄새가 번지기 시작할 때 문헌은 낮게 읊조린다. 30년 전 그가 서량에게 가르쳐 주었던 시의 첫 구절이다. 봄밤의 꿈은 짧아 아쉬우나 담장을 넘은 향기는 가실 줄 모르네. 순간 담장 너머의 모든 소리가 멈춘다. 장작 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리고 잠시 후 아주 가느다랗고 떨리는 목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온다. 기다리던 임은 오지 않고 달빛만 가득한 마당에 매화가 홀로 옵니다. 문어는 눈을 감는다. 확신이다. 그는 담장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짚는다. 돌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뜨겁게 느껴진다. 두 사람 사이의 담장은 여전히 높지만 그 너머로 서로의 진심이 안개처럼 스며든다. 서량의 화답을 들은 문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등잔불 아래서 벼루의 먹을 갈고 수십 장의 종이를 구겼다가 다시 펴기를 반복한다. 보고 싶다는 직설적인 말은 차마 쓰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비유한 시조 한 수를 조심스레 적어 내린다. 그대가 그곳에 있음에도 내가 넘지 못하는 것은 이 돌담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놓인 30년의 세월이로구려. 이 종이 한 장이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한편 문헌의 몸종 박서방과 서량의 수양딸 점례가 시장 모퉁이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있다. 박서방은 주인의 명을 받들어 서량의 정체를 캐내려 하고 점례는 갑자기 시를 읊기 시작한 주인의 변화가 궁금하다. 아니, 우리 나으리가 요즘 밤마다 벽에 대고 중얼거리시는데 그쪽 땡마님도 혹시 밤마다 달을 보고 한숨을 쉬시나 해서 말이지요. 글쎄요. 우리 어머니는 요새 약초보다 서예 연습을 더 많이 하신다니까요. 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원. 두 신복은 주인들의 애틋한 사연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은밀하게 협조하기로 도원결의를 맺는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문어는 서차를 곱게 접어 종이 비행기 모양으로 만든다. 어린 시절 그녀와 들판에서 날리던 기억을 떠올린 것이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담장 너머 서량의 마당 쪽으로 종이 비행기를 힘껏 날린다. 비행기가 곡선을 그리며 담장을 넘어간다. 잠시 후 담장 너머에서 툭 하고 종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문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담장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인다. 마당에 떨어진 종이 비행기를 주워든 서량.
방으로 들어와 촛불 앞에 앉아 조심스레 종이를 편다. 거기엔 문헌에 굳세면서도 부드러운 필체로 시가 적혀 있다. 봄바람은 담장을 가리지 않는데 이 몸은 어찌하여 바람만도 못한가. 그대 향한 마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 세월의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소. 설향은 종이 끝에 적힌 문헌의 호를 확인하고는 입술을 깨문다. 30년 전 홀레복 대신 소복을 입고 쫓겨나듯 떠났던 자신의 처량한 신세가 떠올라 눈물이 종이 위로 툭 떨어진다. 그녀는 젖은 글씨를 어루만지며 자신 또한 붓을 든다. 깊은 밤 문헌의 마당으로 다시 종이 비행기가 날아온다. 문헌은 달려가 그것을 낚아챈다. 종이에는 설향의 단아한 답시와 함께 아주 작은 매화 꽃잎 하나가 풀칠되어 붙어 있다. 아, 꽃잎이구나. 아직 지지 않았어. 내 가슴 속의 복사꽃도, 그대 마당의 매화도. 문헌은 종이 비행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달빛을 올려다본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담장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우체통이 되었다. 담장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록 따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이미 하나로 겹쳐진다. 문헌은 간밤에 받은 매화 꽃잎을 책갈피에 고이 끼워두며 아침을 맞는다. 이제 그는 담장 너머로 종이를 날리는 대신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기로 한다. 담장 아래쪽 오랜 세월에 비바람이 쳐서 돌 하나가 헐거워진 틈을 발견한 것이다. 하늘로 날리는 마음은 남의 눈에 띄기 쉬우나 땅으로 흐르는 진심은 오직 우리만 아는 법. 이 돌틈이 우리 세월의 문이 되어 주겠구려. 마을 우물가는 벌써 소문으로 흉흉하다. 이판서댁 선비님이 밤마다 담벼락에 대고 혼잣말을 한다더라. 약방 여우가 홀린 게 분명하다는 등 중년의 사랑을 시샘하는 말들이 오간다. 물을 기르러 온 점례는 이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한다. 자칫하다간 설향의 명성에 흠이 갈까 두려워진 것이다. 점례는 급히 박서방을 찾아가 은밀한 만남을 제안한다. 박서방과 점례가 주막 뒤뜰 밀선 같은 평상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있다가 이복의 박서방, 큰일 났네. 마을 사람들 입방아가 무서워. 우리 어머니께서 다시 떠나시겠다고 보따리를 싸시면 어쩐단 말인가. 걱정 말게. 우리 나으리께서도 그 여인 아니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기세일세. 우리가 두 분의 까치와 까마귀가 되어 오작교를 놓아야 하지 않겠나? 두 사람은 주인의 연애를 돕기 위해 첩보전에 가까운 작전을 짠다.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가짜 소문을 퍼뜨리고 점례는 담장 틈새로 오가는 서찰이 들키지 않도록 망을 보기로 한다. 문헌이 정성스레 쓴 서찰을 돌틈에 끼워 넣는 순간 이웃집에 사는 눈치 빠른 최 씨가 지나가며 말을 건다. 아니, 이진사 어른, 거기서 무엇을 그리 살피십니까? 담장이 무너지기라도 했습니까? 에헴, 아. 개미떼가 줄을 지어 가기에 그 길을 살피던 중이었네. 최 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담장을 살피려 하자 멀리서 지켜보던 박서방이 불이야 늘 외치며 난동을 피워 시선을 돌린다. 문헌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밤이 깊어 사위가 고요해졌을 때 설향이 돌틈으로 손을 뻗어 서찰을 꺼내려 한다. 같은 시각 혹시나 서찰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려던 문헌이 손이 동시에 돌틈으로 들어간다. 좁은 돌틈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가락 끝이 살짝 스친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서로의 체온이다. 거칠어진 손맛이지만 그 촉감은 30년 전
복사꽃 아래서 잡았던 부드러운 손길보다 더 강렬한 전율을 선사한다. 설향아, 나으리. 두 사람은 손을 빼지 못한 채 차가운 돌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는다. 담장 위로 흐드러지게 핀 목련 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평온하던 봄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둑해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한다. 문어는 서재에서 글을 읽다 급히 마당을 살핀다. 자신의 책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담장 너머 종일 약초를 펴 말리던 설향의 마당이 걱정될 뿐이다. 비는 금세 장대비로 변한다. 담장 너머에서 설향과 점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점례야, 감초 멍석부터 드려라. 이 귀한 것들이 젖으면 못 쓰게 된다. 설향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빗속에서 허둥지둥 멍석을 걷는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문어는 담장 아래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평생을 지켜온 체면이라는 것을 집어 던진다. 문어는 대문을 박차고 나선다. 평소라면 수천 걸음처럼 멀게 느껴졌을 담장 모퉁이를 수미턱에 닿도록 달린다. 박서방이 뒤에서 우산을 들고 쫓아오지만 문어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설향의 사은 대문을 밀치고 들어선다. 빗줄기 사이로 쩔쩔매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인다. 30년 전에 가녀린 소녀는 사라졌지만 비에 젖어 어깨를 들썩이는 그 뒷모습은 여전히 문헌의 심장을 난도질한다. 문헌이 말없이 다가가 설향이 잡고 있던 무거운 멍석 끝을 대신 잡아들어 올린다. 갑작스러운 도움에 놀란 설향이 고개를 든다. 두 사람의 시선이 빗줄기 사이에서 정면으로 맞부딪힌다. 네, 내가 하겠소. 부인은 들어가 계시오. 나으리, 어찌 여기까지.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참아왔던 세월의 눈물인지 알 수 없다. 문어는 대답 대신 묵묵히 마당의 약재들을 처마 밑으로 옮긴다. 설향은 넋을 잃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문헌의 젖은 소매 끝을 살며시 잡는다. 비 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처마 밑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 옷은 엉망이고 머리칼은 젖어 흐트러졌으나 두 사람의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다. 문헌이 품 안에서 비에 젖지 않게 겹겹이 싼 보따리 하나를 꺼내 설향에게 건넨다. 30년 전 그대에게 주려 했던 비단신이요. 가죽은 사갔을지 모르나 내 마음은 단 하루도 삭지 않았소. 설향이 보따리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다. 낮은 흐느낌이 빗소리에 섞여 들어간다. 문어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설향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담장 너머로만 소통하던 두 사람이 마침내 한 공간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된다. 장대비가 그치고 처마 끝에서 낙숫물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깊은 밤이다. 젖은 옷을 갈아입은 문헌과 설향이 찻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30년 만에 등불 아래서 제대로 마주한 서로의 얼굴. 눈가의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칼이 서글프지만 그 안의 눈빛만큼은 18,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부인, 그간 어찌 살았소. 내 그대를 찾아 팔도를 헤맸으나 소식이 닿지 않아. 내 죄가 깊소. 설향은 찻잔을 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인다. 그녀가 그토록 문헌을 피했던 이유, 그리고 담장 뒤에 숨어 살아야 했던 아픈 비밀이 하나씩 벗겨진다. 가문이 영모에 휘말려 몰락한 후 그녀는 관비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먼 친척의 수양딸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도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나으리를 잊어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몰락한 가문의 여인으로 거친 세월을 살아낸 제 손마디가 부끄러워 혹여 나으리의 귀한 이름에 흙이라도 묻힐까 두려웠을 뿐입니다. 설향은 자신의 거칠어진 손등을 치마 폭 아래로 감춘다. 문어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감춰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준다. 평화로운 아침도 잠시 문헌의 집 마당이 소란스러워진다. 문헌이 빗속에서 약방 여인을 도왔다는 소문이 밤새 마을을 돌았고 문중의 학렬 높은 어른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이진사, 자네 제정신인가? 이판서 댁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 어찌 저런 근본 없는 약방 여인과 연문을 뿌린단 말인가? 가문의 수치네. 어르신, 저 여인은 제 정혼자였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목숨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문헌의 강경한 태도에 문중 어른들은 혀를 차며 물러나지만 곧 설향을 마을에서 쫓아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박서방은 문중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점례를 만난다. 두 사람은 주인들이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댄다. 점례야, 이번엔 진짜 위험해. 문중 어른들이 관가에 고발해서 마님을 내쫓으려나 봐. 우리 어머니 평생 도망만 다니며 사셨는데 이제 겨우 발 뻗고 자나했더니 박서방은 문헌의 서재에서 은밀히 어떤 물건을 챙겨 나온다. 그것은 과거 임금에게 하사받았던 특별한 서찰이다. 이를 이용해 설향을 보호할 계책을 세운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못 이긴 설향은 다시 담장 안으로 몸을 숨긴다. 문헌이 그녀를 찾으려 담장 근처로 가지만 담장은 어제보다 더 높고 차갑게만 느껴진다. 그때 담장 밑돌 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밀려 나온다. 나으리, 저를 위해 싸우지 마옵소서. 나으리의 고결한 삶이 저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내일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에 떠나렵니다. 쪽지를 읽는 문헌의 손이 분노와 슬픔으로 부르르 떨린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무거운 망치를 집어든다. 그리고는 평생을 지켜온 담장을 향해 힘껏 휘두른다. 화광, 돌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타격음이 울려 퍼진다. 문헌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망치를 휘두르고 있다. 담장의 돌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이 돌덩이들이 우리를 갈라놓은 세월인가? 아니면 내가 평생 짊어져온 헛된 명분인가? 이것들을 치우지 않고서는 내 어찌 그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는가? 소란에 잠이 깬 설향이 담장 너머에서 경악하며 묻는다. 나으리, 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 담장을 허물면 나으리의 채통은 어찌 되시려고요? 문헌은 대답 대신 묵묵히 다음 돌을 내리친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문중의 가장 높은 어른인 종종 어른이 가마를 타고 들이닥친다.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모여들어 담장 주위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 무슨 망동인가? 이진사, 자네가 드디어 미쳤구먼. 가문의 법도를 우습게 여기고 저런 미천한 여인을 위해 담을 허물다니. 법도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신이라 배웠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담장을 넘지 못해 한 여인의 삶이 문드러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담장을 부수고 그 죄를 씻으려 합니다. 문헌이 곤경에 처한 것을 지켜보던 설향은 가슴이 미어진다. 자신 때문에 평생 쌓아온 문헌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녀는 집 안에서 조용히 보따리를 싼다. 어머니 정말 가시려고요? 이대로 가면 두 분은 영영 끝이에요. 내가 남으면 그분은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실 게다. 사랑하기에 떠나는 마음을 너는 알겠느냐? 설향은 마지막으로 문헌의 서재 툇마루에 꽃신 한 켤레를 남겨두고 빈문을 통해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한다. 설향이 떠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박서방은 문중 어른들 앞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 이전에 챙겼던 문헌의 부친이 생전에 임금으로부터 받은 충신열녀 가문의 교지를 높이 쳐든다. 어르신들, 여기 보십시오. 우리 나으리 가문은 대대로 사람의 도리를 다해 임금님께 칭송받은 집안입니다. 진정한 도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지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박서방의 우직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맞아. 이진사 어른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사연이 있겠지. 30년 만에 만났다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는 동정론이 일어난다. 설향이 마을 어귀 숲길을 지나갈 때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다. 문헌이다. 그는 맨발에 버섯만 신은 채 그녀를 쫓아왔다. 설향아, 가지 마라. 담장은 이미 허물어졌다. 이제 우리 사이엔 가릴 것이 없단 말이다. 설향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 노을이 지는 숲길 끝에서 백발이 성성한 선비가 아이처럼 울며 달려오고 있다. 설향의 보따리가 땅에 떨어지고 두 사람은 노을을 등진 채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러나 그 순간 문중의 장정들이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숲길로 몰려온다. 숲길에서 강제로 끌려온 문헌은 자신의 집 골방에 가두어진다. 문중 장정들이 문 밖을 지키고 종중 어른은 문헌에게 파문을 거론하며 설향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서약서를 쓸 것을 강요한다. 몸을 가둔다 하여 마음까지 가둘 수 있다 믿는가? 30년 전에는 내가 겁이 많아 담장 뒤에 숨었으나 이제 내게 남은 세월은 두려워하기엔 너무나 짧고 아까운 것이로다. 마을 어귀에 홀로 남겨졌던 설향은 눈물을 닦고 온매무새를 가다듬는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 그녀가 향한 곳은 문중 어른들이 모여 대책을 수계 중인 사당이다. 어머니, 거긴 안 돼요. 매질이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요. 내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으나 오늘만큼은 내 정인의 명예를 위해 빛 아래 서련다. 나를 믿거라. 설향이 사당 마당에 들어서자 문중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이 꽂힌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고개는 꼿꼿이 든다. 어르신들, 제가 미천하여 이 가문의 해가 된다 하셨습니까? 저는 30년 전 이진사 나으리가 과거 길에 오를 때 그분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제 머리카락을 잘라 정표로 주며 떠나보냈던 사람입니다. 어허, 감히 어디서 옛일을 들먹이며. 나으리가 지키려는 것은 음란한 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입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면서도 도리를 어기지 않았던 두 사람입니다. 어찌 가문의 법도가 사람의 심장보다 위에 있다 하십니까? 설향의 호소에 문중 어른들이 동요하는 사이 박서방의 도움으로 설향은 잠시 문헌이 갇힌 골방 창가로 다가간다. 문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을 수도 얼굴을 볼 수도 없다. 오직 창살 사이로 흐르는 목소리뿐이다. 부인, 그곳에 있소. 예, 나으리. 여기 있습니다. 30년 전 전하지 못했다는 그 서찰 지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귀가 멀기 전에
꼭 듣고 싶습니다. 문어는 품 안에서 다해진 서찰을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한다. 30년 전 청년 문헌이 연인 서량에게 썼던 절절한 고백이다. 내 급제하여 돌아오면 그대의 머리에 꽃비가 내리게 할 것이요. 평생 담장 안의 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니. 문헌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하고 문 밖에서 듣던 서량은 문고리를 잡은 채 소리 없이 오열한다. 창살 사이로 스민 달빛이 두 사람의 눈물을 비추고 멀리서 이 소리를 듣던 박서방과 점례, 심지어 감시하던 장정들조차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친다. 문헌의 애절한 낭독은 차가운 문중 어른들의 마음마저 흔들어 놓았다. 돌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을 가두기엔 그들이 지켜온 30년의 신의가 너무나 숭고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종중 어른의 묵인하에 박서방이 골방에 빗장을 푼다. 나으리 나오십시오. 세상이 드디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헌은 눈이 부신 듯 손으로 햇살을 가리며 밖으로 나온다. 그의 몰골은 초췌하나 눈빛만은 형형하다. 그는 나오자마자 담장 쪽을 향해 달린다. 담장 앞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군거리며 비난하던 이들이었으나 서량의 당당한 고백과 문헌의 절절한 서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아이고 30년을 생이별하고 살았다는데 돌담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두 집 합쳐 살게 냅두지. 이진사 어른,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놈의 담벼락, 제가 봐도 너무 높았습니다요. 문헌이 다시 망치를 든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박서방이 정을 대고 마을 장정들이 지렛대를 가져와 거둔다. 영차, 영차 하는 활기찬 노동요 같은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진다. 담장의 돌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마다 먼지가 일지만 그 먼지 사이로 건너편 서량의 마당이 점점 넓게 보이기 시작한다. 서량은 담장 너머에서 점례와 함께 무너진 돌들을 치우며 문헌 쪽으로 길을 낸다. 마침내 사람 가슴 높이까지 허물어진 담장 위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이제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까치발을 들지 않아도 서로의 온전한 모습이 보인다. 부인, 보시오. 이제 우리 사이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소. 비바람이 치면 내 집으로 오고 볕이 좋으면 내가 그대의 마당으로 가겠소. 예, 나으리.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문헌은 허물어진 담장 잔해 위에 올라서서 서량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마당으로 끌어올린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박서방과 점례는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한다. 노을이 지는 저녁 담장이 사라진 두 집의 경계에는 묘한 평화가 감돈다. 문헌은 허물어진 돌더미 옆에 작은 묘목 한 그루를 가져온다. 30년 전 약속했던 그 복사꽃 나무다. 여기에 이 나무를 심읍시다. 담장 대신 꽃나무가 자라나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어주는 지붕이 되게 말이오. 두 사람이 함께 삽을 들고 나무 심을 땅을 판다. 기쁨도 잠시 문중에서 보낸 관리가 파문 서찰을 들고 마당에 들어선다. 이는 양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족보에서의 이름을 박탈한다는 가혹한 선고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문헌의 반응을 살핀다. 가문의 이름으로 얻은 영화가 30년이었으나 내 진심으로 얻은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니 아쉬울 것 없소. 이제 나는 이판서댁 자손이 아니라 그저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살겠소. 문헌은 스스로 상투를 틀어쥐던 옥관자를 빼내 관리에게 건넨다.
명예라는 무거운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는 순간이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서량은 그의 거친 손을 꽉 쥐며 묵묵히 곁을 지킨다. 화려한 가마도 떠들썩한 풍악도 없다. 하지만 박서방과 점례가 정성껏 차린 소박한 주안상이 마당 한가운데 놓인다. 문어는 비단 도포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고 서량은 점례가 산에서 꺾어온 진달래꽃을 머리에 꽂았다. 나으리, 아니 주인님, 인생 뭐 있습니까요? 좋은 사람과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 나누면 그것이 극락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각자 집에서 가져온 전과 떡을 내어놓으며 소박한 잔치가 벌어진다. 문헌과 서량은 서로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30년 전 못다한 맞절을 올린다. 그들의 머리 위로 복사꽃 나무에서 연분홍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린다. 시간이 흘러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하다. 담장이 사라진 자리엔 채소밭이 일궈졌고 문헌의 서재에는 서책 대신 서량의 약초들이 가지런히 널려 있다. 문헌은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고 서량을 도와 약초의 이름을 정갈한 붓글씨로 써 내려간다. 나으리, 아니 서방님. 평생 글만 읽으시던 분이 이리 고된 일을 하셔 어쩌나요. 허리가 좀 쑤시긴 하오만 밤마다 부인이 다려주는 약탕 덕에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라오. 종이 위의 글자보다 이 흙의 냄새가 훨씬 달콤하구려. 마당 한쪽에서는 박서방과 점례가 티격태격하며 빨래를 널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도 묘한 연정이 피어오른다. 주인들의 사랑을 지켜보며 배운 신이가 두 사람에게도 뿌리를 내린 것이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문헌과 서량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을 뒷산을 오른다. 이제 그들은 숨을 필요도 담장 너머를 엿볼 필요도 없다. 부인, 저 달을 보시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려. 달은 변함없으나 제 마음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깊습니다. 나으리의 주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두 사람은 산등성 위에 앉아 멀리 불빛이 가물거리는 마을을 내려다본다. 문헌이 서량의 어깨를 감싸 안고 서량은 문헌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다. 누군가 인생의 황혼을 끝이라 말할 때 나는 시작이라 말하리라. 담장을 허물고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남은 생을 온전히 그대와 함께할 시간이었으니 담장 너머로 스민 봄밤의 약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격려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